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정선이는 식탁에 앉아 미지근해진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들 지우가 출근한 지 정확히 30분이 지났습니다. 예비 며느리 세연은 아직 방에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늦잠을 자는 모양이었습니다. 정선이는 58세였습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혼자 아들을 키우며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해왔습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정 사장님이라 불렀습니다. 친절하고 꼼꼼한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아들 지우는 올해 32이었습니다. 중견기업 마케팅팀에 다녔습니다. 성실하고 착했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말수가 적었습니다. 세연은 28이었습니다. 지우보다 4살 어렸습니다. 밝고 사교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정선이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쁘고 웃음이 많았습니다. 지우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 전 약혼했습니다. 결혼 준비 기간 동안 세연이 정선이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신혼집 인테리어가 끝날 때까지만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세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연하게 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응, 잘 잤어. 아침은 먹었어? 아니요, 이따 나가서 먹을게요. 어디가?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오후에 올게요. 세연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다녀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선이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오후 12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선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세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금 작았습니다. 정선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연은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벌써 왔어? 친구 만나고 왔다며? 네, 잠깐만 봤어요. 세연은 곧장 욕실로 향했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선이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외출했다 오면 보통 거실에서 쉬곤 했습니다. 이번엔 말도 없이 바로 씻었습니다. 30분 후 세연이 나왔습니다. 머리를 감은 채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정선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나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지우가 출근한 후 세연은 9시 30분경 외출했습니다. 돌아온 시간은 11시였습니다. 역시 씻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선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연이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엔 분홍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세연아, 오늘도 친구 만나? 네, 그냥 잠깐 나갔다 올게요. 요즘 자주 나가는구나. 아, 네. 날씨가 좋아서요. 세연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정선이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9시 32분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시간 30분 정도 후에 돌아왔습니다. 정선이는 메모지에 시간을 적어두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연의 패턴은 정확했습니다. 지우 출근 후 약 30분 뒤 외출, 1시간 30분 후 귀가, 곧바로 샤워. 정선이는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세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조용히 통화했습니다. 응, 알았어. 내일 봐.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정선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선이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쳤습니다.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닐까? 지우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야, 착각일 거야.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선이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세연이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마스크까지 썼습니다. 정선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닫혔습니다. 세연이 나갔습니다. 정선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시간에 대체 어딜 가는 거야? 그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1시 15분이었습니다. 30분 후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세연이 돌아왔습니다. 역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선이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한 단어로 가득했습니다. 불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지우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토스트를 먹었습니다. 정선이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늦을 것 같아요. 회식이 있어서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조심히 다녀와. 세연아, 너도 오늘 뭐 해? 집에 있을 것 같아. 세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정선이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연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지우가 출근했습니다. 정선이와 세연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세연이 일어났습니다. 정선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세연은 화장을 고쳤습니다. 향수를 뿌렸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다녀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선이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9시 28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선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내가 직접.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불안과 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연의 뒷모습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선이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따라가 보기로. 정선이는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식탁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은 꼭 확인한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아침 9시였습니다. 지우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도 늦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 마무리 기간이라서요. 그래, 알았어.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 세연아, 오늘은 집에 있을 거지? 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나갔습니다. 정선이는 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연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메시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운동. 산책 좀 하려고요. 요즘 매일 나가네. 세연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네. 살 좀 빼려고요. 결혼 전에.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정선이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연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나왔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었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립글로스까지 발랐습니다. 산책치고는 너무 신경 쓴 차림이었습니다. 다녀올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선이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모자를 썼습니다. 선글라스를 꺼냈습니다. 마스크를 챙겼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세연은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정선이는 20m 정도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가로수 뒤에 숨기도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기둥에 붙어서기도 했습니다. 세연이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선이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같은 칸에는 타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 칸에 탔습니다. 새 정거장을 갔습니다. 세연이 내렸습니다. 정선이도 내렸습니다. 역 출구로 나왔습니다. 주변은 번화가였습니다. 카페와 옷가게가 많았습니다.
세연이 한 카페 앞에 섰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정선이는 건너편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신문 진열대를 보는 척 했습니다. 5분쯤 지났습니다.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선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검은색 재킷을 입었습니다. 잘생긴 편이었습니다. 세연이 밝게 웃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선이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카페 창가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세연과 남자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무언가 말했습니다. 세연이 웃었습니다. 정선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게 뭐야? 저게 대체 뭐야? 1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선이는 근처 벤치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슬펐습니다. 우리 지우는 저런 줄도 모르고.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세연과 남자가 나왔습니다. 정선이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자를 더 눌러 썼습니다. 두 사람은 길을 걸었습니다. 나란히 걸었습니다. 정선이는 다시 따라갔습니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근린공원이었습니다. 평일 낮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세연과 남자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선이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거리가 꽤 멀었지만 볼 수 있었습니다. 남자가 무언가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세연에게 건넸습니다. 세연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세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선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세연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정선이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섰습니다.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전봇대를 붙잡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을 두고 다른 남자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지우한테 뭐라고 말하지? 저녁이었습니다. 정선이는 집에 먼저 돌아왔습니다. 세연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세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정선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연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선이를 봤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세연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 씻고 올게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선이는 세연의 가방을 봤습니다. 소파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 핸드폰, 충전기, 휴지, 그리고 작은 상자. 아까 그 상자였습니다. 정선이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팔찌였습니다. 은색 팔찌였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Always. 정선이는 상자를 도로 넣었습니다. 가방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선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우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야.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 혹시 오빠일 수도 있잖아. 아니면 사촌이거나.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밤 10시였습니다. 지우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세연아, 다녀왔어요. 피곤한 목소리였습니다. 세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빠 고생했어.
씻고 와. 야식 준비해놨어. 고마워. 지우가 웃었습니다. 세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선이는 부엌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말하지? 지우가 씻고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안 드세요? 응, 난 배불러. 너희들 먹어. 정선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빠 요즘 많이 힘들어? 응, 좀. 그래도 괜찮아. 다음 주면 끝나. 조금만 힘내. 내가 응원할게. 고마워, 세연아. 둘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정선이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선이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해보자.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지우가 출근했습니다. 세연도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응. 문이 닫혔습니다. 정선이는 다시 모자를 썼습니다.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멀리서 세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선이는 따라갔습니다. 오늘은 끝을 봐야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정선이는 세연을 따라 버스에 올랐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썼습니다. 세연은 중간쯤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났습니다. 건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선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1시간쯤 지났습니다. 버스가 작은 마을에 멈췄습니다. 종점이었습니다. 세연이 내렸습니다. 정선이도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세연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주변은 한적했습니다. 오래된 집들이 몇 채 보였습니다. 산이 가까웠습니다. 세연은 익숙한 듯 걸었습니다. 정선이는 뒤를 따랐습니다. 세연이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좁은 오솔길이었습니다. 양옆으로 풀이 무성했습니다. 정선이는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숨을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20분쯤 올라갔습니다. 세연이 멈췄습니다. 정선이는 재빨리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세연이 서 있는 곳을 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묘지였습니다. 그것도 아무 묘지가 아니었습니다. 정선이의 남편 세연에게는 시아버지가 됐고 김태수의 묘였습니다. 여기를. 왜? 세연은 묘 앞에 섰습니다. 허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 꺼냈습니다. 작은 삽이었습니다. 접이식 삽이었습니다. 정선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연이 묘 옆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팠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빠르게 20cm쯤 팠습니다.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비닐봉지였습니다. 검은색 비닐봉지였습니다. 안에 무언가 들어있었습니다. 세연은 그것을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흙으로 덮었습니다. 발로 꾹꾹 눌렀습니다. 주변 낙엽을 모아 그 위에 덮었습니다. 흔적을 지웠습니다. 정선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건 대체 뭐지? 세연은 다시 묘 앞에 섰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정선이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세연이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정선이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 묘에 뭘 묻은 거지? 왜 저런 짓을 하는 거야? 혹시 온갖 생각이 스쳤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세연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정선이는 일어났습니다. 묘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봤습니다. 고 김태수 지묘. 5년 전에 세운 비석이었습니다. 정선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묻은 자리를 봤습니다. 낙엽이 덮여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낙엽을 치웠습니다. 흙이 보였습니다. 조금 다른 색이었습니다. 새로 파고 묻은 흔적이었습니다. 정선이는 손으로 파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안 돼. 누가 볼 수도 있었습니다. 세연이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와야겠어. 정선이는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묘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람만 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정선이는 창밖만 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세연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를 만나는 것도, 묘에 뭘 묻는 것도 다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아니면 전혀 다른 일인 걸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세연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정선이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지우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세연아, 다녀왔어요. 어서 와. 씻고 밥 먹어. 정선이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평소처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세연도 나왔습니다. 오빠 고생했어. 응, 오늘은 좀 일찍 끝났어.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선이는 세연을 봤습니다. 세연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밝게 웃었습니다. 지우에게 반찬을 덜어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지? 정선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지우가 물었습니다. 응? 아니야.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설거지 할게요. 세연이 말했습니다. 정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먼저 들어가 있을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8시 40분이었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해. 묘지까지 가려면 첫 차를 타야 해. 가방을 꺼냈습니다. 손전등을 챙겼습니다. 장갑도 넣었습니다. 작은 삽이 필요했습니다. 베란다에 원예용 삽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 가져와야 했습니다. 정선이는 알람을 맞췄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어. 뭐가 묻혀 있는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새벽 4시 50분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정선이는 재빨리 껐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베란다로 갔습니다. 삽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손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정선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첫 차가 5시 30분에 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선이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제발 이상한 게 아니길. 버스는 어제와 같은 길을 달렸습니다.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내렸습니다. 산길을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빨리 걸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묘가 보였습니다. 정선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이래야만 해요. 낙엽을 치웠습니다. 삽을 꺼냈습니다.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들썩였습니다.
10cm, 15cm. 손전등을 켰습니다. 더 팠습니다. 그리고 뭔가 닿았습니다. 비닐봉지였습니다. 정선이는 숨을 참았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비닐을 열었습니다. 안을 봤습니다. 순간 정선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이게 대체. 손이 떨렸습니다.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선이는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더 어두웠습니다. 정선이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안을 꺼냈습니다. 먼저 나온 것은 작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분홍색과 노란색이 섞인 천이었습니다. 베넷 저고리 같았습니다. 아기 옷이었습니다. 정선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왜? 다음으로 나온 것은 사진이었습니다. 검은색 바탕의 사진이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정선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작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석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2주. 그리고 날짜. 올해 4월이었습니다. 정선이는 계산했습니다. 4월. 12주면 지금쯤이면 태어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세연의 배는 평평했습니다. 아기가 없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외출하는 것, 남자를 만나는 것, 샤워를 반복하는 것, 그리고 묘에 묻은 아기 옷과 초음파 사진. 정선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지운 거야. 그리고 그 흔적을. 여기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손에 쥔 사진이 구겨졌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선이는 일어났습니다. 비닐봉지를 다시 챙겼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산을 내려갔습니다. 빠르게 걸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타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세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아침 일찍. 세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선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세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선이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세연은 비닐봉지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묘에 묻은 거 내가 다 봤어. 어제도 봤고 오늘 새벽에 직접 파봤어. 정선이는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세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구 아이야? 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대답해. 누구 아이냐고. 정선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말을 해. 공원에서 만난 그 남자야? 그 남자 아이를 임신했다가 지운 거야?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증거가 다 여기 있잖아. 정선이는 아기 옷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미리 준비한 거지. 태어날 줄 알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세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럼 뭔데? 설명해봐. 왜 매일 남자를 만나고 왜 아기 사진을 묻고 왜 거짓말을 하는 건데? 정선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연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지우한테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아들한테. 어머니, 제발. 세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일어나. 그런다고 용서될 것 같아? 정선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세연을 볼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와 실망과 배신감이 뒤섞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선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연이 짐을 싸는 소리였습니다. 정선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세연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선이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세연은 없었습니다. 소파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선이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지우 오빠한테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세연 올림. 정선이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지우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세연이는 평소와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정선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갔어. 어디요? 언제 와요? 지우가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정선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우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우세요? 지우야. 정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앉아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지우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선이는 탁자 위에 비닐봉지를 봤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이걸 보여줘야 하나? 우리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정선이는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이걸 봐. 지우는 봉지를 받았습니다. 열었습니다. 안을 봤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연이가 묘에 묻은 거야. 아빠 묘에.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12주. 이게 대체. 엄마가 봤어. 세연이가 남자 만나는 것도 봤고 묘에 이걸 묻는 것도 봤어. 남자요?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응. 공원에서 만났어. 그 남자가 세연이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도 봤어. 지우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말도 안 돼. 미안해. 엄마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세연이는 어디 갔어요? 집 나갔어. 짐 싸서 나갔어. 지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세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역시 안 받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지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선이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선이도 침묵했습니다. 탁자 위에 초음파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12주 아기의 희미한 형체. 그 작은 사진이 한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선이와 지우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의 초음파 사진만이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응? 이 아이. 제 아이예요. 정선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세연이가 임신했던 건 제 아이였어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선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작년 봄이었어요. 결혼 날짜를 잡고 그때 세연이가 임신한 걸 알았어요. 지우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둘 다 너무 기뻤어요. 결혼하면 아기랑 셋이서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12주 차 검진 때였어요.
심장 소리가 안 들린다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자연유산이라고.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정선이는 입을 막았습니다. 세연이는 그날부터 무너졌어요. 제 눈앞에서도 울고 혼자 있을 때도 울고. 지우야. 엄마한테는 말 안 했어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세연이가 엄마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했어요. 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원 치료받고 몸은 회복됐는데 마음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사를 찾았어요. 세연이한테 권했죠. 처음엔 거부했는데 결국 다니기 시작했어요. 정선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공원에서 만난 남자는 김민준 선생님이에요. 심리 상담사. 세연이 담당 선생님. 정선이는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묘소에 아이 옷이랑 사진을 묻은 건 세연이 생각이었어요. 지우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곁에 묻어달라고 했어요. 아이가 혼자 외롭지 않게 할아버지가 돌봐주실 거라고. 세연이가 매주 가서 기도했어요. 아이한테 말 걸고 할아버지한테도 부탁하고. 정선이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몰랐어요. 세연이가 매주 어디 가는지. 너도 몰랐어? 알았어요. 근데 따라가지 않았어요. 세연이한테 필요한 시간이니까. 지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어요. 상담도 잘 받고 웃기도 하고. 그런데 왜 나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우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정선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정선이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세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연아, 제발. 정선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우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어디 간 거예요? 모르겠어. 두 사람은 불안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선이와 지우는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지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세연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세연아. 지우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세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엄마한테 제대로 말 안 해서. 정선이는 멀리서 서 있었습니다. 세연이 정선이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선이가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세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세연이 놀라 정선이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선이는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미안하다. 세연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어. 너를 오해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너를 믿지 못했어. 의심만 했어. 정선이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우리 손주 보지도 못하고 보내서 얼마나 힘들었니? 세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견디느라 얼마나 외로웠어.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지우도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진실은 슬펐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선이가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유자차였습니다. 마셔. 목도 마르고 그랬을 거야. 세연이 차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세연아. 네. 그동안 상담은 어땠어? 세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응.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밥도 못 먹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지우가 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김민준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슬픔을 표현하는 법, 아이를 보내는 법, 그래서 묘소에 네,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의식을 만들라고 아이를 위한. 세연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할아버지 곁이 좋을 것 같았어요. 돌아가신 분이지만 가족이니까. 정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남편도 좋아했을 거야. 제 마음대로 한 거라.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정선이는 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손주. 할아버지가 잘 돌보고 계실 거야. 세연이 울음을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나한테도 얘기해. 힘든 일 있으면. 네, 어머니. 정선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섞인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선이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세연도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할게. 앉아 있어. 세연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선이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세연아. 네? 우리 다음 주에 묘소 가자. 셋이서. 세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가실 거예요? 응. 남편한테도 인사하고 손주한테도 인사하고 싶어. 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 가족이잖아. 다 우리 가족. 정선이는 밥을 퍼담았습니다. 지우도 일어났습니다. 아침 냄새에 깼어요. 어서 와. 앉아.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제까지의 어둠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정선이는 세연을 봤습니다. 세연도 정선이를 봤습니다. 둘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해는 풀렸습니다. 진실은 슬펐지만 이제 함께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낙엽이 거리를 수놓았습니다. 정선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연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어머니, 파는 제가 썰게요. 그래, 고마워. 둘은 나란히 서서 요리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풍경이었습니다. 오해가 풀린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세연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선이도 묻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세연아. 네? 요즘 상담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가요. 다행이다. 정선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김민준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제가 많이 회복됐대요. 그래, 얼굴도 많이 밝아졌어. 세연도 웃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서 와. 씻고 밥 먹자.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아침 세연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세연아, 괜찮아? 정선이가 물었습니다. 네. 좀 속이 안 좋아서요. 어디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속이 안 좋았습니다. 지우가 걱정했습니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응. 그럴까봐. 세연은 망설였습니다. 정선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어머니가요? 응. 혹시 모르잖아. 세 사람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실 앞이었습니다. 세연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선이와 지우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괜찮겠지요, 엄마? 지우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정선이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20분 후 세연이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세연아. 지우가 달려갔습니다. 왜 그래? 뭐래? 세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임신. 했대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6주래요. 지우가 세연을 안았습니다. 세연아. 세연아. 목이 메었습니다. 정선이도 다가갔습니다. 세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축하한다, 세연아. 세 사람은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동시에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떠나보낸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함께였습니다.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세연이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응? 또 잃을까봐. 정선이가 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우리가 함께 있어. 네. 병원도 같이 가고 검진도 같이 받고 혼자 두지 않을게.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도 말했습니다. 나도 회사에 말할게. 검진 날엔 꼭 같이 가게. 고마워, 오빠. 우리 가족이잖아. 세연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웃고 있었습니다. 임신 12주 검진 날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초음파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세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선이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이름이 불렸습니다. 김세연님. 세연이 일어섰습니다. 정선이와 지우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아기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형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장 소리 들어보실게요. 쿵쿵쿵쿵. 빠르고 힘찬 소리였습니다. 세연이 울었습니다. 지우도 울었습니다. 정선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건강합니다.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연은 계속 감사를 반복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다음 해 5월이었습니다. 봄에 태어날 아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이름을 고민했습니다. 뭐가 좋을까? 지우가 물었습니다. 저, 하율이는 어때요? 세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율? 네. 하늘의 하 율동할 율. 하늘이가 보내준 선물이라는 뜻이요. 정선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먼저 떠난 아이를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하늘에서 쉬고 있을 아이. 좋다. 하율이. 좋은 이름이야. 저도 좋아요. 지우도 웃었습니다. 그럼 하율이로 하자. 세연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율아, 우리 하율아. 겨울이 왔습니다. 세연의 배가 조금씩 불러왔습니다. 정선이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세연아, 이거 먹어. 몸에 좋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배 많이 나왔네. 예쁘다. 세연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묘소를 찾았습니다. 정선이가 제안했습니다. 하율이 100일 되기 전에 한번 가자. 할아버지한테 하늘이한테 인사하러. 그렇게 산을 올랐습니다. 묘 앞에 섰습니다. 정선이가 먼저 절했습니다. 여보, 잘 지내요? 우리 손주가 또 오네요. 이번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세연도 절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하늘아, 엄마야. 잘 지내고 있지? 동생이 곧 태어날 거야. 너도 기쁘지? 지우도 절했습니다. 아버지, 하늘아.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 지켜봐줘.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연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율아, 여기가 할아버지랑 언니가 있는 곳이야. 우리 가족이야. 정선이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5월 초였습니다. 세연이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침착하게. 병원 가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회사에서 달려왔습니다. 세연아,
오빠, 아파. 조금만 참아. 곧 만날 수 있어.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정선이와 지우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우가 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선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금 후 세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품에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빠, 수고했어, 세연아. 정선이가 다가갔습니다. 아기를 봤습니다. 작고 예뻤습니다. 우리 하율이.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방긋 웃는 것 같았습니다. 정선이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늘이도 기뻐하고 있겠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하율이도 함께였습니다. 정선이가 하율이를 안았습니다. 묘 앞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왔어요. 하율이에요. 예쁘죠? 하율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하늘아, 동생이야. 예쁘지? 내가 보내준 선물이야. 고마워. 세연이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정선이는 하율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가 또 웃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늘이도 여기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함께한다는 것을, 두 아이 모두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가족이야. 정선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우와 세연이 옆에 섰습니다. 하율이는 정선이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네 사람은 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5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도 함께였습니다. 햇살이 비쳤습니다. 새들이 지저귀했습니다. 모든 것이 따뜻했습니다. 정선이는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 지켜주셔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오해도 슬픔도 상처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사랑과 감사뿐이었습니다. 가족은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율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정선이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잘 해낼 거야. 함께니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기억과 함께하는 축복받은 시작이었습니다.